안녕하십니까. 와이타임스 논평의 주북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그러니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한다고 고집하고 있죠. 만약에 이렇게 지소미아를 파기한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은 미국의 엄청난 보복을 각오해야 할 겁니다. 미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가 되면 상상 못할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지소미아가 파기돼도 한미동맹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다 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생각입니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문재인 정권은 막다른 길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11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그러니까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미국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지소미아의 연장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13일 날 지소미아가 한일 양국 간의 방위 능력의 성숙도를 입증하고 한미일 삼각 협동 능력을 향상시켜 왔다 그러면서 지소미아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또 영내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런 정보 공유는 동맹국들 사이에서 지소미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라고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때마쳐 14일과 15일 서울에서 한미군사위원회하고 한미안보협의회가 열립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에스퍼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소미아 협정은 북한의 도발에 시의적절하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유지돼야 된다. 반드시라는 말을 꼭 썼습니다. 이 에스퍼 장관에 이어서 지소미아에 대한 나의 메시지는 매우 분명하고 2달 전 전달한 것과 똑같다. 그러면서 이 지소미아 협정은 반드시 유지돼야 되고 북한의 어떤 도발의 형태는 특히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또 지금 현재 한일 간 분쟁으로부터 이익을 보는 유일한 사람들이 북한과 중국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가 갈등을 극복하고 동맹과 동반자로서 함께 협력했던 곳으로 돌아가야 될 모든 이유다. 이런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도 12일 날 경기도 평택의 험프리스 기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우리, 그러니까 한국, 미국, 일본이 약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가 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의 근본 원칙은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 차이를 뒤로하고 동북아 영내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하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지역이 던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정부가 22일까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번복하지 않게 되면 미국은 23일 날 가장 강한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할 방침이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정부가 그동안 장관급을 비롯해 가지고 다양한 차원에서 지소미아 유지를 바라는 언급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끝내 한국, 미국, 일본 3국 협력 강화를 바라는 이 미국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에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파장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또 미국 정부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퍼펙트 스톰,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 불어닥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반일 프레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소미아 파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전방위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반일 프레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불어서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저질러온 외교 실수를 숨기기 위해서 지소미아 파기를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10일 날 여야 5당 대표와 청와대 회동을 가졌죠. 여기 그런 말 했죠. 일본의 경제 침탈과 지소미아 문제에 관해선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 해제 없이는 지소미아 연장도 없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여러 차례 지소미아 파기의 근본적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은 악화된 한일 관계는
문재인 대통령만이 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때문에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만이 결자 해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유튜브 YTV에서도 273탄에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지소미아 문제를 풀지 않으면 정권 유지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올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난 4일 날 아세안 플러스 3, 그러니까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때 태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손을 이끌어 가지고 10분가량 대화를 나누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이런 문재인 대통령이 정작 사고 친 부분들에 대해서 해명도 해결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소미아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착각이죠. 그래서 아베 총리도 시큰둥해한 겁니다. 그래놓고 또 10일 날 여야 5당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는 딴소리를 한 겁니다. 그만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외교 실무자 말을 듣고는 지소미아 해결을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가 또 다른 멘토나 청와대 관계자 말을 듣고 지소미아 파기 강행 이런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땐 저러고 자기 소신도 없고 지금 뭐 지조도 없는 거죠. 이렇게 오락가락 하니까 미국도 일본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신뢰를 전혀 보내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다 집권민주당 주류의 생각은 그저 총선 승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일 프레임이죠. 그러기 위해서 지소미아 파기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북한도 중국도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국익이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정권 연장에만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반미의 길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한미군 철수 그냥 우리가 방해하면 되지 뭐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극히 낭만적인 대북 정책, 낭만적인 외교에 사로잡힌 자들이 집권 세력으로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위험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도요, 지소미아 파기돼도 한미동맹 이상 없다라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철없는 대북관을 가진 집권 세력이다 보니까 한일 관계하고 한미동맹과 연관성에 대해서도 엄청난 착각들을 하는 겁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최근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한미동맹 관계가 옅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들이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미국의 적인 북한, 중국, 러시아가 안보 이익을 챙길 것이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달에 지소미아 파기를 그때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 직후에 뭐라 그랬냐면 미국의 이해를 구했다라고 했는데요. 거짓말이었죠. 미 당국자가 곧바로 그건 거짓말이라고 비판한 적도 있었습니다. 외교적 망신을 톡톡히 당했지요. 하기야 대통령부터 북한 동창리 미사일 시설이 폐기되면 북한이 다시는 핵미사일로 위협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뻔뻔한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아랫사람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은요,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에서도 미사일을 직접 발사할 수 있다는 사실, 미국이 이미 시험 발사를 통해 가지고 증명해 보인 것조차도 외면하면서 아예 한눈을 감고 왜곡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저 북한 옹호죠. 그런 대통령의 그런 청와대인이 지소미아가 한미일 군사 공조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한미동맹에 어떤 신호를 보낼 수 있는지 생각조차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문재인 정권은 막다른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소미아가 파기된다는 것은 우선 한국 정부가 한미일 동맹편이 아니라 북중러 동맹편에 서기로 결심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의 문재인 정부를 그냥 방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둘째는 당연한 겁니다만은 지소미아 파기는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건 지난 6월 30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문재인 트럼프의 약속을 파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뭔가 결단을 낼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세 번째, 지소미아 파기는 북한 김정은과 미국 트럼프 정부 사이에 12월 말까지 협상 시한이 이제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 한반도 위기 상황이 도래하게 된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미국 편이 아니라 북한 편에 서겠다는 결정으로 미국은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다면 미국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미국은 이미 경고한 대로 한국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사실상 동맹으로 인정하지 않는 단계로 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방위비의 급격한 인상도 이런 배경에서 나옵니다. 한국이라는 동맹국이 미국의 이익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나라, 동맹으로서 미국의 이익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분담금이라도 제대로 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젠 주한미군 대폭 축소라든지 철수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한미군 철수는 일본의 방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대안을 미국은 검토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사실상의 교체 작업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짐 체인지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정권 교체에 직접 돌입하는 1차원적 방법을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동안 보류해왔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 사항에 대해서 본격적인 제재를 가하는 방법을 채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제재는 물론이고요. 관련된 대기업이라든지 공기업들에 대해서 직접적 제재도 포함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외환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본격적 이 금융위기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올 수 있을까 하고 아예 걱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번 지소미아 연장 요구에 대해서 이 키스 클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직접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지소미아 파기는요, 한국만 손해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이 지소미아 파기를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지소미아가 파기된다 그래서 일본은 별 피해가 없습니다. 일본은 자체 정보 수집 위성을 7기나 보유하고 있고요. 또 세계 최고 수준의 대잠 능력, 잠수함 능력도 갖고 있죠.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폭넓은 범위에서 한반도의 전파 신호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미군과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으로서는 치명적이죠. 한국은 정찰 위성도 없고요. 대잠 초계기는 이미 노후화돼가지고 제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합니다. 깜깜이죠. 그럼에도 지소미아 파기를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한과 중국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반일 프레임으로 내년에 총선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리석죠? 이런 관점에서 지소미아 파기 이후에 한미 간에는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우선 주한 미국 대사를 일시 소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는 다 알 겁니다. 미국의 분노 표시를 이와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하게 될 겁니다. 이런 미국의 압박을 문재인 정부가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겨우 한다고 그래봤자 미국 대사관 앞에서 반미 시위하는 거겠죠. 주한미군 물러나라 이따위 시위하겠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천만 국민을 볼모로 해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와이타임스 논평,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미국의 보복을 각오해야 될 겁니다. 한마디로 지소미아가 종료된다 그러면 상상 못할 파장이 있을 것입니다.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결국 문재인 정부도 막다른 길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이 경고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이트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